있는 시간인데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도전행동 관련된 메뉴 잠시만요.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긍정행동 지원 매뉴얼 개발 사업 설명 보고회를 다녀왔어요. 아마 지난주에 들으셨던 노틀담 복지관도 그날 와서 발표를 했고 다른 이론적인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는 오늘 그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이신 김용진 박사님이 발표했던 도전행동 단계별 지원 전략에 따른 행동 지원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걸 전공하지도 않았고 잘 몰라서 좀 미숙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떨리는데 그냥 잘 봐주세요. 네, 목차는 이번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원의 일반 원칙, 두 번째는 지원 절차에 따른 가이드라인. 아마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세 번째 단계별 지원 전략을 같이 봐야 하는데 사실은 이 발표를 김영진 박사님께서 20분 발표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할당 시간은 1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에 도전행동 관련된 그 안전교육을 들은 게 있는데 그거랑 같이 접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강의 자료를 준비한 이유는 다 저를 볼 것 같아서 자료를 많이 보시라고 준비한 게 있어서 자료를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같이 볼 내용은 지원의 일반 원칙인데 사실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셨고 저희가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도전행동 교육 한 3개, 4개 정도 갔었는데 그 챌린지2라는 서울시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아마 이 말이 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과 많이 연관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챌린지2 발표에서 한 사람의 각 장점을 찾아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이 개인의 강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이더라도 그런 능력의 제한이 있다고 보지 않고 각자가 가진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조금 지원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개별 욕구와 선호를 반영해서 이게 너무 세세하게 하지 않고 포괄적이면서도 또 자세한 평가를 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사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게 개인의 문제로 되게 많이 봤었는데 사실 도전행동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과정을 사회의 문제로 본다고 저희가 강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인 한 명을 지원하려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활동보조 선생님, 저희 기타 관련된 사람들이 협력관계를 이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도 한 내담자를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계신데 사실 치료 세팅에서도 서로 의견 교류를 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사례를 공유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저희가 항상 같이 생각하고 협력관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발달장애인을 만난다는 건 도전행동을 마주했을 때 저희가 정서적인 부분들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잘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관 차원에서는 이런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정서적인 그리고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금 나오겠지만 세 번 다 마지막으로 그 도전행동을 사실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요. 기다려주는 거 뒤에 말씀드릴 텐데 기다려주는 거긴 한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예방. 어떻게 하면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지에 대한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방적 전략이라기보다 원칙인 것 같아요. 뒤에 전략은 다시 나오는데 개별화된 일상 활동을 조금 제공하는 것들. 저희가 생각보다 그룹 활동이 되게 많아서 참여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맨날 막 미술 만지고 막 클레이 만지라고 하면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대체물로 바꿔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도전 행동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과 일상적인 일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된다. 사실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용자가 의사소통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보통은 소리를 내거나 흔들거나 뭐 꼬집거나 이렇게 언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제 저희가 그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방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나와요. 이거 할 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일반화를 시킬 때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적용이 되고 또 가족 구성원들도 사회도 다 할 수 있게끔 알려주고 이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조 증상을 보일 때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을 시킬지 다른 데로 관심을 전환할지라는 건 이제 예방적인 차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빨라야 돼요.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 행동을 캐치하고 바꿔줘야 되는 단계가 있으면 빨리 그거 고민해서 제안하고 이제 이런 반응들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아마 PPT는 없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소통 관련된 부분들 왜 도전행동을 하는가 이거 그냥 제가 참고로 보려고 넣었는데요. 보통은 관심을 끌려고 한다거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지기 싫은데 만져야 되는 상황들을 피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걸 좀 얻으려고 한다거나 자기 조절이 필요해 정말 감각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 정말 이게 놀이 너무 이렇게 고착화돼서 이게 하나의 흥미가 된다면 도전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원 절차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이번에 봤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절차는 사전, 개인별 지원 계획, 실행, 평가, 종결 이렇게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도 사정을 해서 어떻게 개인 지원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정을 할 때는 저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개인 환경, 기능에 대한 사정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포함이 되는 건 사회 진단이 들어가서 개인이랑 환경의 이런 구성들, 역동들을 조금 보고 이제 행동 평가를 한다고 해요. 사실 이게 어떤 건지 되게 궁금했는데 여기서는 도전행동 기능 사정을 위한 질문들로 이렇게 5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타가 있어요. 도전행동이 나타난 시간과 날짜를 확인하는 것. 두 번째는 환경적인 정보를 얻는 것. 이거는 도전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조 증상을 파악하는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 도전행동이 나타났는지 확인하는 것. 세 번째는 유발 요인들. 이런 것도 유발이 된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향수가 후각이 예민한 이용자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끔 실무자들이 특별한 날이라 향수를 좋은 걸 뿌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자극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터치하는 걸 조금 싫어하는 내담자가 계시는데 반갑다고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것도 유발 요인이 조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지 파악하는 거. 네 번째는 도전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했고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그거에 따른 결과. 여기서는 포함되어야 되는 저희의 반응들도 중요하고 이용자의 반응들도 좀 잘 기록을 해서 행동 사정을 한다고 해요. 사실 저는 되게 답답했던 게 아마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도구? 구체화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거 되게 질적평가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걸 좀 체크하면 좋겠다. 이런 저는 의문이 좀 들어서 이런 게 잘 개발되면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정이 끝나면 이걸 토대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두 번째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2가지를 수립하는데 자립 지원 계획과 행동 지원 계획 이렇게 2가지로 수립을 한다고 해요. 행동 지원 계획이 아마 저희가 더 많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거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동 지원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별로 작성되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이 기회 중심의 내용과 실천에 따른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게 그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조금 작성을 하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소리가 너무 예민해서 큰 소리에 막 너무 힘들어 하시면 이제 소음을 감소한다든지 예측 가능한 자극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교육을 가느라 지원 교육을 못 들었는데 아마 노틀담 복지관에서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들 많이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아마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시간표, 찍찍이로 벨크로로 해서 붙였다 하는 것들도 이제 전략 중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포함돼야 되는 것들이 정서적인 부분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행동 지원이 필요하다. 이건 예방적 지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혹 내담자분들 중에 이제 우울한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액팅아웃한 이렇게 모습을 보이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사실은 저도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하는 거는 이제 뭐 잠깐 밖에서 물 마시고 오는 거, 밖으로 환기를 시키는 거는 이제 액팅아웃하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행동하는 분들에게 좀 많이 쓰는 전략이기는 한데, 이거는 저희가 많이 고민해서 좋은 방법들을 같이 논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제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제가 뒤에 정리하긴 했지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머리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잡혔어요. 이 내담자가 이용자가 이렇게 머리를 잡는 도전 행동이 있다 치면 잡혔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걸 빼야지 중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잡혔을 때 하는 방법을 배워왔어요, 제가. 이렇게 잡혔을 때. 그래서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신체적인 그 지원 전략, 긴급적으로 내담자한테 물리적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사실 근데 이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서 서로 사전 동의가 조금 필요하고, 이거는 아마 제가 제안드리기로는 이런 정말 부득이한 경우 저희가 중재할 수 있다면 협약서 상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기재가 된다면 저희가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실행을 하게 된다고 해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부모님을 되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도 조기 개입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교육을 해서 그 도전 행동의 의미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목표도 협의하고 공유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하고, 또 신기한 거는 집단으로도 하고 개별로도 하고 약간 상담의 색깔도 좀 넣으셔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지 또 고민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좀 힘들어하는 게, 아무리 저희가 긍정 행동을 만들어서 교실 밖으로 나가면 사실 끝이잖아요. 가정에 일반화되는 게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에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립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 긍정행동 지원실에서 이 자립생활 지원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하고 있는 활동, 이제 주간센터도 하고 주간모회도 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음식을 하는 것들, 아니면 어떻게 자기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립지원의 부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해요. 여기서는 하루 동안 그 행동의 빈도를 좀 체크를 하고 수집을 하고 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게 또 월 단위로 가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게 또 6개월 단위로 가서 평가를 하고,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종결을 할지 앞으로 사후 지원을 할지에 대한 것들이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시간이 되게 안 가네요. 이게 되게 저희가 이 얘기를 제가 20분 딱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래프가 그 도전 행동의 단계를 설명하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회복기까지 4단계로 진행이 돼요. 처음에 안정기, 보조기, 절정기, 회복기. 그래프만 보셔도 어떨 때 팍 폭발할지 아시겠죠? 절정기가 되면 참던 게 팍 폭발하는데 퀴즈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도전 행동을 중재할 때 어느 시기에 개입을 하면 제일 효과적일까요? 보조기 네 나왔습니다. 또 있을까요? 네? 안정기 네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아니 또 있을까요? 없으시고 마감하겠습니다. 너무 정답이 2개 나왔어요. 안정기랑 고조기 맞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안정기 때 나타나지 않게끔 하지만 사실 고조기 때는 전조 증상, 시동을 거는 행동을 할 때 중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절정기가 되면은 전혀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때는 무조건 기다려라 라고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저희가 4단계로 이제 천천히 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이상적인 그래프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용자분들마다 되게 달라서 이런 그래프 아니고 갑자기 안정기에 막 절정기 갈 때도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또 제가 또 고민했던 건 그만큼 내가 민감성이 부족해서 그 전조 증상을 잘 못 찾았나 이런 고민도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당자가 이 내담자를 죄송해요. 제가 상담할 때 내담자라는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이용자로 바꿀게요. 이용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용자의 행동 특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저희가 개입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들은 거 말고 그 도전행동 안전행동 관련돼서 들은 게 있는데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이거 하고 다음 그 그래프를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실질적인 예방 전략이에요. 그 어떤 내 이용자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일단 도전 행동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전략인데 첫 번째는 도전 행동이 없는 순간을 포착을 해서 없을 때 엄청 칭찬을 막 밀어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이용자분 중에 한 분은 화가 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흔드세요. 근데 보통은 가만히 잘 계세요. 그러면 이때 이제 강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씨 이렇게 있으니까 누구씨가 안정돼 보여요. 누구씨 이렇게 있으니까 제 마음도 편해요. 누구씨 기분이 괜찮나요? 이렇게 막 긍정적이고 피드백을 막 쏟아 부으면 좀 낮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미리 예측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시는 친구를 만나면 아마 성인은 아닌 것 같고 친구를 만나면 때리는 이용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럴 때는 예방 전략으로 이렇게 얘가 친구면 그러니까 제가 담당자니까 제가 이쪽에 서고 이용자를 이쪽에 세우는 거예요. 중간에 블로킹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자극을 차단하는 거를 해서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게끔 제가 예측해서 중간에 막는 거 이런 작업을 좀 하면은 좀 도전 행동이 줄어든다.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호를 읽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게 있을지 이건 사실 제가 예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도전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분명히 사인을 하나씩 주거든요. 근데 보통은 표정이 갑자기 확 굳어지거나 아니면 발을 탁탁탁 구르거나 아니면 쾅쾅 책상을 치거나 뭔가를 긁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마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이 이용자분이 이런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사인을 줬을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그 사인이 나타났을 때 탁 중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번째는 구조화를 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설명해 주셨던 게 그거였어요. 수업 시간에는 괜찮은데 쉬는 시간, 점심시간만 되면 행동이 나타난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은 활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해서 쉬거나 뭐 먹거나 자거나 막 이런 건데 이용자분들은 사실 그 시간에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뭐 흥미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얻기 위해 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얻기 위해 이런 행동들을 되게 많이 보인다고 해서 사실 좀 저는 어디까지 구조화를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들었거든요. 점심시간마저도 제가 구조를 다 시켜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같이 얘기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있다면 좀 저희의 마음의 짐이 덜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정기 단계를 보시면 이때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예방 전략이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 안전이 최우선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되게 다 알고 계세요. 일단 되게 익숙해야 되고 잘 정리해야 되고 웬만하면 장에 다 배치를 해놔야 되고 자극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들. 두 번째는 이게 또 저희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거, 심포라노. 여기서 예를 들어줬던 게 그날도 그 실무자 선생님이 약속이 있었나 봐요. 여기 화려한 레이스를 이제 입고 오신 거예요. 잡기가 너무 좋죠. 이렇게 꽉 잡기가. 그러니까 잡아서 뜯기셨다. 그리고 전 예전에 저는 이제 놀이 치료를 좀 했었는데 한 5살 된 남자 자폐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저 그냥 블라우스 입었거든요. 그날 왜 그랬는지 몰라요. 블라우스 입었는데 여기를 무릎 뜯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자극도 제공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신발을 제일 편한 거 신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좀 이게 좀 가슴 아픈 얘기여서 뒷걸음질 쳐 도망가기 좋은, 이게 좀 안타까운데 언제든 저희가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구두 이런 거 좀 힘들겠죠. 막 신발도 막 끈 많으면 힘들 것 같고 그런 것들 해야 되고, 향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향에 대한 민감성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조심해 주셔라 이렇게 권했고, 세 번째는 선행 사건에 대한 이해들.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것들이에요. 오시면 사실 저희는 뭐 예를 들어 9시 반에 만나면 그 전에 일을 모르잖아요. 저 밤에랑 낮에 잠을 잘 자고 왔는지, 아침을 잘 먹었는지, 엄마랑 싸웠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감정이 너무 조절이 어려워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 수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허기짐에 의해서 도전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아는 것들. 네 번째는 저희가 저희의 기분을 잘 아는 것도 도전 행동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럴 일 없지만 제가 뭐 전날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막 신경이 막 너무 날카롭고 잠을 못 자고 막 심장이 쿵당쿵당 막 연락이 올 거고 막 이런 마음으로 이용자를 만나면 이용자들에게도 그런 예민한 게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내가 어떤 기분인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늘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 돌발 행동이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박치기 하거나 꼬집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건 이 거리. 이 거리를 유지해서 손이 닿지 않는 거리는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좀 멀긴 한데 이게 이 이용자를 위해서도 프라이버시 존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좋아서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통은 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덮치는 경우가 있으니 뒤를 항상 조심해라. 그리고 그 이용자가 예민하다면 실무자는 웬만하면 입구 쪽에 있어서 이렇게 좀 막을 수 있게끔 해라. 그리고 이용자의 몸짓이나 말투에 변화가 있는지를 꼭 봐야 하고 안전한 공간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용자한테 접근을 할 때 사실 저는 놀래키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용자들한테 그랬다가 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접근하면 놀라기 때문에 좀 천천히 다가가는 거. 저는 이렇게 소리도 갑자기 누구씨가 아니라 누구씨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하는 것들이 여기 포함될 것 같고, 이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실무자도 그렇고 이용자도 그렇고 보호해야 되는 거는 장기이기 때문에 항상 이 장기가 있는 이쪽 몸통을 잘 보호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잘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이용자한테 집중을 한다고 몸을 이렇게 기울이거나, 저희 상담의 자세 있잖아요. 이용자에게 집중하기 약간 기울이거나 가까이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여기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무는 이용자가 있으면 정말 그 거리, 이 한 뼘 거리는 유지를, 한 뼘이 아니죠. 이 팔 거리는 유지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대기 상태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리, 그리고 네,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저희가 언제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보이실지 모르니까 항상 균형 있는 자세를 하라고 뒤에 한번 말씀드릴 거거든요. 다리 딱 붙이면 절대 도망을 못 가요. 뒤에 말씀드리긴 할 텐데 한쪽 발 앞에 두고 한쪽 발을 구부려야 된대. 이렇게 해야지 도망갈 수 있다고 이 균형 자세를 유지하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과연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이제 두 번째 그래프에서 이제 뜨고 있는 단계예요. 이제 흥분이 막 시작돼요. 막 이제 막 어떤 사건이 빡 터져서 막 감정이 막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팀워크를 이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절대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팀워크를 이뤄서 하게 되는데 계속 반복적이긴 해요. 왜 행동이 계속 나타날까? 이제 공간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언어 표현이 뭐 1음정 이상이 되지 않으면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도 무의식 중에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피드백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을 자극할 수 있어요, 이용자분들을. 그리고 이용자의 심리적인 불안감, 뭐 예를 들어 특정한 공포가 있거나 특정한 대상이 무서워하거나 근데 막 바퀴벌레가 기어가요. 막 그런 이제 불안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도전 행동을 하는데 이제 이럴 때에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비구어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안정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용자의 감정과 공간을 존중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뭐 기다릴게요. 이런 부분들을 존중을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혹시 저희가 두려움에 떨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는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저도 좀 작고 성인 발달장애인 이용자를 만나면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크니까. 근데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큰 행동이 저를 위협적으로 제가 위협을 느끼고 뭔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안전거리 나오고 이제 대기 자세 아마 대기 자세는 그거 같아요. 아니면 입구에 있거나 그리고 이제 이용자의 상태를 좀 확인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용자의 상태 확인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용자의 난동 시 손에 피해를 저희가 서로 손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컵 모양의 손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손가락이면 좀 뭐 긁히거나 잡히거나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고조기 상황에서 구어적인 의사소통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놓치는 게 공감 반응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 게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제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가 나서 집에 갈래요, 집에 갈래요, 집에 갈래요 라고 무한 반복한다면 보통은 아마 제 추측은 우리는 집에 몇 시에 갈 거예요, 누구씨 몇 시에 가는 거 알고 있죠?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알아요, 누구씨 집에 가고 싶은 거라고 이제 공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공감 반응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 명료한 언어를 사용하고 조건부 언어는 좀 피해야 한다. 간단 명료한 언어 사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앉으세요. 앉으시면 물 가져다 드릴게요. 앉으시면 물 가져다 드릴게요는 두 가지가 연결된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렵게 잘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앉으세요. 여기 물이요.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해야지 이해하기 편하다. 그리고 조건 언어는 피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막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근데 너가 앉으면 내가 뭘 줄게 라고 하면 저 화났는데 뭘 앉아요.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끊어서 조건을 좀 해야 한다. 그리고 대체 행동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보통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나 어플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관심만 조금 이게 가지고 하면 좀 찾을 수 있고 가끔 이렇게 안정을 취할 때 뭔가 부드러운 자극을 만지면 더 쉽게 안정을 취한다고 하잖아요. 감각통합 재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스트레스볼 같은 게 말랑말랑한 거 있거든요. 그런 걸 제공하면 조금 괜찮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족지원팀이고 주간활동 이 두 반이 있고 거기에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계세요. 사실 올해부터는 제가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게 이렇게 그림 의사소통 카드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뭔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만들긴 했는데 쉬고 싶어요 하면은 이거는 크게 갖고 여기서 쉬고 싶어요 카드를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찾을 수 있게끔 만약에 언어적으로 표현이 안 되면 카드를 성인 놀이활동도 가거든요. 한 번 더 하고
싶다면 이 카드를 보여주는 것들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좀 흥분이 가라앉고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수용의 단계로 좀 넘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팀 안에서 의사소통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실무자들도 느끼고 모두가 다 느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무전기를 사용한다거나 오타가 많네요. 사무실에 응급벨을 설치하거나 그래서 위급 상황에서 응급벨을 누르면 정말 그 팀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누가 다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절정기, 이제 기다림의 단계 이제 터졌어요. 저희가 막을 수 없어요. 이미 행동이 막 다 나왔어요. 감정이 막 너무 극도로 치닫아서 소리를 지르고 정말 심하면 던지고 막 꼬집고 제가 예전에 치료했던 아동은 제가 여기 손 위에 손톱 자국이 좀 있거든요. 정말 살이 다 뜯길 정도 다 뜯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고 이렇게 다 뜯겼는데 막 이 정도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럴 때는 이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주고 기다려야 된다.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용자의 개인별 행동 계획을 좀 수정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담당자라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더 능숙한 실무자나 이렇게 더 잘 아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더 잘 아는 분이 계신다면 같이 투입을 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무자 간에 서로 이제 사인을 주고 받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무전기 같은 거 이용하는 부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적 개입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건 즉각적인 개입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조심은 해야겠지만 이걸 언제 저희가 선택해서 해야 될지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떤 건지는 제가 가지고 오기는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 교육에서 들은 건 아니고 그 도전행동 안전교육 관련돼서 들었던 부분인데 이때는 무조건 실무자 2명 이상의 팀이 이루어서 해야 한다고 하고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다른 이용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질문을 좀 할게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 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머리 잡혔을 때 뭔가 행동을 할 거예요. 근데 다른 이용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저희 다 비슷한 기분일 거예요. 감정이 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감정이 전이 될 수 있는 거 또 다른 의미로 본인도 그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대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된 복폭 우리가 아까 뒷걸음질 쳐 도망갈 수 있는 복폭 그리고 한 발은 앞으로 한 발은 측면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발은 구불이라고 했거든요. 아마 앞발이 구불이겠죠?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여기서 손으로 공격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용자를 마주했을 때 도전 행동이 나왔을 때 실무자인 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면인지 측면인지. 아마도 저는 이게 아이 컨택 때문에 보통 정면에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거 너무 위험해요. 왜냐면 정면에 있으면 잡기가 너무 좋거든요. 때리기도 좋고. 그래서 항상 측면으로 위치해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마 이때 기본 자세도 이렇게 해야겠죠? 티가 나지 않게끔. 그래서 손으로 공격할 때는 웬만하면 정면에 있지 마시라고 권유를 하고 세 번째는 발로 공격할 때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발로 막 이용자가 공격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알려주는 거는 측면으로 또 서서 발로 방어를 하래요. 발로 발을. 그리고 균형을 잃지 말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과연 가능한 건지 한번 성공하시면 저희가 또 사례를 공유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한 손을 잡힌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김정 선생님 나와보세요. 이게 짜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시죠? 네, 팔목을 잡아보세요. 잡았어요. 이렇게 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빠져요. 자, 이렇게 자리를 바꿉시다. 근데 여기 틈이 있잖아요? 여기 손가락 틈? 근데 이렇게 했으면 폼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도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 손목이 가는 부분.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손을 잡고 탁 빼면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얼굴에 오지 않게끔 잘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해봤거든요. 아니 지금 연습하셔야 돼. 이게
연습을 하고 왔어요. 뚜껑을 잡혔을 때 측면으로 돌려서 빼야 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이거 막 돌리고 막 생각보다 잡히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희가 잡혔을 때 활용하면 훨씬 잘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연습 어떻게 잘 되시나요? 네, 이제 벌써 연습하시면 안 돼요. 이제 머리카락 잡혔을 때 알려드릴게요. 머리카락이 잡힐 때도 있는데 보통은 이게 잡히면 계속 이렇게 하면 그때도 저희 교육 때 들었죠. 엉켜서 안 빠진대요. 저 사실 몰라요. 한 번 잡혀봤어요, 애기한테. 근데 걔는 애기라서 제가 손을 이렇게 하나씩 폈을 때 다 펴졌어요. 근데 아마 저 정도 힘이 되는 사람이 제 머리를 잡았다면 못 빼겠죠. 자, 김정은 씨 나오세요. 자, 머리 자르기가 무심하네요. 머리를 꽉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잡아서 손에 깍지를 끼래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얘가 머리예요.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뒤로 여기 눌러서 이렇게 당기면 이 손이 열린대요. 아, 이 힘이. 요령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이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방법은 이렇게 손을 감싸고 여기 이렇게 뒤로 열면 여기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 뜯기시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180이 저를 잡았어요. 180의 이용자가. 근데 이상한 게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앉거나 좀 환경을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또 실무자를 한 번에 입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깨무는 경우가 있어요. 깨무는 경우는 사실 개입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해요. 깨물었을 때 그때도 했죠. 잡히면 앞쪽으로 기울여야 된다. 절대 이렇게 하면은 다 뜯기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깨물리면 앞으로 기울여라. 근데 사실 제가 더 하나 더 배운 거 여기 자료에 안 썼는데 여기가 이거 배운 거예요.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요. 그 김호성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기가 급소래요. 그래서 여기를 어깨 누르면 입이 벌려져요. 정말 안 되면 근데 이건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절대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정말 막 살이 뜯기기 직전이에요. 근데 저 살아야 되잖아요. 떨어져야지 감정이 중재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안 됐을 때는 여기를 누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재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 회복기로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프가 이때는 긴장이 완화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긴장이 완화가 되고 이제 평정심을 찾으면서 위기 상황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예의주시해야 하고 이때도 계속 감정과 공간을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들, 익숙한 부분들로 계속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 막 좀 내려오고 있는데 좀 내려오다 싶어서 갑자기 밖에 바람 쐬고 와요. 이제 이런 건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위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이용자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 뭐 물 한 잔을 바닥에 내려놓고 마실 수 있게 하는 거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을 왜 바닥에 내려놔야 할까? 마음도 같이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인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의사소통 이럴 때 보통 저는 확인 작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괜찮으세요?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과도한 움직임도 저도 이제 그냥 가만히 좀 기다리는 단계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행동지원 계획표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 예를 보고 근데 제가 꼭 다 1시간 해야 해요. 45분까지 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행동 지원 계획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잘 이제 아까 들었던 거를 이제 그래프와 이제 이 흐름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김땡땡 씨 작년 4월에 계획을 했고 이제 사회복지 선생님이 하셨나 봐요. 이때 이분의 행동은 시끄러, 알았다고, 아씨 이렇게 하면서 표정이 굳어졌대요. 이미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전조 증상을 보여줬어요. 여기서도 보여줬어요. 예방기에도 뭘까요?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촉발기에도 나타나긴 하지만 예방기에도 분명히 사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고조기로 넘어가지 않게끔 저희가 막아야 돼요. 그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전환하는 거죠. 아예 관련되지 않는 걸로 전환하는 거. 어제 저녁은 뭐 했어요? TV 좋아하는 건 봤어요? 여기 누가 나왔어요? 아니면 커피 좋아하시면 저 커피 마실 건데 같이 마시실래요? 이런 부분들 조금 제안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고 되게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 중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뒷장에 나오긴 한데 이때 예방기 때 간혹 담당자를 되게 좋아하는 이용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힘들어서 못 견디는 내담자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사실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이 어떤 상황들이 이 담당자를 힘들게 한다라는 잘못된 판단이 있을 때는 좀 그런 도전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려줘야 돼. 누구씨 저는 지금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런 것들 좀 알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려운 단계의 그 민감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분이 그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이제 막 의자 차고 책상 차고 막 손으로 때리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제 이때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조용한 곳으로, 그러니까 막 이용자 많은데 사실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공간들에서는 아무리 대화를 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용자분을 이쪽에 세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쪽에 서요. 그래야지 이용자 벽만 보거든요. 근데 이용자가 이쪽에 서면 이 많은 자극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용자를 이렇게 세워요. 제가 이쪽에서. 그럼 벽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좀 구성을 해서 어떤 게 화가 났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뭐 하는 거죠? 만약에 너무 화가 난다면 샌드백을 쳐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괜찮아요. 누구씨가 걱정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졌다. 의자 막 던지고 하면 일단 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용자 외에 다른 이용자분들을 다 대피를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뭔가 던지거나 장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얼른 장에 다 넣고 잠그고, 이렇게 막 이런 순간에 저희가 이렇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좀 기다려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때는 좀 기타 사항으로 CCTV를 활용을 해서 좀 이용자 보호자와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이제 회복이 되는 단계에 일어나면 분명히 감정 변화가 생긴대요. 눈이 커지면서 놀란 표정을 짓는 거,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했거나 아니면 좀 괜찮아지면 눈에 힘이 좀 덜 들어간다거나 어깨가 이렇게 긴장됐던 게 풀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좀 기다려주는 거, 안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진정이 되면 이제 보통 때와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확인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는 서로 스스로 자기가 어땠는지 기분이 어땠는지를 나눌 수 있게. 사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감정을 인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아마 발달장애인 분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마 그림카드를 활용하시거나 평소에 감정 관련된 좀 교육이나 훈련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아직 끝은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좀 같이 나누고 보면 좋을 영상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어요. 도전 행동과 관련된 영상은 아니고요. 연결이 안 되나요? 잠시만요. 로그인 해야 하나요? 어머나. 빨리 눌러볼까요? 됐다. 이거 어떡하지? 여기 있다. 잠시만. 나중에 하기가 있네요. 됐다. 다시 할게요. 이게 딱 처음부터 가야 돼요. 네, 방향키를 누르시면 방향키가 돼요? 네. 이유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
과학적으로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을까? 대기에 있는 그릿의 자유량 연구실에 다른 사람의 집중한 모습을 보면 덩달아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집중하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옆 사람의 자세 변화를 무의식적으로感지면 덩달아 나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집중력의 전형입니다. 헬로고 인사이트에 소개된 미노 교수와 하우스먼의 연구 결과 좋은 성과를 내는 직원들이 있으면 그들의 반경 7.5m 있는 동료들의 속도도 향상됩니다. 특히 나와 반대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A 직원이 빠른 속도의 업무 처리 능력을 갖추고 B 직원은 속도면에서 능력이 부족하다면 A가 B의 근처에 있을 때 B 직원의 업무 처리 속도도 향상될 것이다. 반면 독이 되는 동료가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과가 좋은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 좋은 성과를 내는 직원이 반경 7.5m 있는 사람들을 좋게 변화시켰다. 독이 되는 동료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전층에 독을 독이 퍼지는 속도 또한 성과가 좋은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니콜라스 크리스타티스 박사팀은 행복한 사람을 많이 할수록 나 자신도 행복해진다고 한다. 연구팀은 1948년 심장 임상 실험에 참가한 4,700명의 소환을 역으로 추적 조사해 행복도를 측정해봤는데 그 결과 친구, 배우자, 이웃, 그리고 친척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내 옆에 있는 친구 또는 배우자, 자매가 행복할수록 내가 행복할 확률이 10%더 높아진다. 반면 불행한 사람으로 인해 불행해질 확률은 7%. 회사 동료가 미치는 성과와 반대로 행복이 불행보다 더 전형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 옆, 직장 옆, 내 일상에 엿들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이 곧 나의 생활에 책임지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는 하늘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